어머, 영수가. 여기 좀 앉아봐. 이 얘기 들었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해? 어제 뉴스 봤어? 최 대통령이 우리한테 돈 더 준다는데? 에이, 또 선거 때만 하는 소리 아니야? 맨날 그런다고 하고는? 아니, 이번엔 진짜래. 우리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다는데? 안녕하세요. 노후 인생극장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복잡한 정부 정책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려요. 놓치면 손해인 혜택들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올 돈이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여러분, 아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던 그 소식 정말일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성남시장 할 때는 약속 287개 중에 270개를 지켰어요. 거의 95%죠. 경기도지사 할 때도 81%나 지켰고요.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한 약속이니까 이번엔 정말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통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살면 기초연금을 최대 34만 원 받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 각자 27만 원씩만 받아요. 20%가 깎여서 들어오는 거죠. 부부라고 해서 왜 덜 줘?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이제 단계적으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사라집니다. 부부 감액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에서 10%로 줄어든다면 지금 각자 27만 원씩 받는 게 3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쳐서 한 달에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억울한 일이 있죠. 바로 일하는 어르신들 이야기예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벌면 오히려 연금을 깎아버리더라고요. 일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드셨죠?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을 해도 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 분이 일을 해서 월 350만 원을 번다면 현재는 일해서 많은 돈을 벌면 국민연금을 깎아버려요. 100만 원 받을 연금이 7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일을 해도 연금을 깎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25만 원, 1년이면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될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에요. 너무 많이 실망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경로당 급식 지원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만큼 실제로 개선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말 관심 많으실 병원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60세 정도만 되어도 임플란트 한두 개 정도는 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은 65세부터라고 하니 좀 아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2개까지만 적용됩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적용 연령을 낮추고 적용 개수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몇 개까지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보통 1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적용되고 4개까지 보험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62세인 분이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하시다면 현재는 3개 다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서 300만 원 정도 드실 거예요. 만약 제도가 바뀐다면 3개 다 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본인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 텐데요. 지금 65세 이상 분들이 보험 적용 받으실 때처럼 30%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니까 대략 200만 원 정도는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다른 치과 치료도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틀니 보험 적용도 더 좋아지고 치과 치료 전반에 걸쳐서 어르신들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하네요. 지금도 틀니는 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7년마다 한 번씩만 가능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주기를 짧게 하거나 조건을 완화해서 더 자주 새로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사실 7년이면 틀니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잇몸 상태도 바뀔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년이 안 됐다고 해서 새로 못 만드시거나 만드시려면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하니까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이런 불편함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과 외에도 다른 의료비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받으시는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관절 수술 같은 것들도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하네요. 백내장 수술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좋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시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셔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보험 적용을 늘려서 어르신들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실 때 좀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신데 비용 때문에 수술을 못 받으시거나 저렴한 재료로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더 자주 더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하네요. 지금은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 이걸 매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 상태가 빨리 바뀔 수 있으니까 자주 체크해서 병을 일찍 발견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진 항목도 늘리겠다고 하네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해서 놓치는 병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병원비로 쓰시는 돈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물론 아직 구체적인 시행식이나 세부 내용은 발표되어야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마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돌봄 서비스와 주거 지원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솔직히 나이가 드시면서 가장 걱정되시는 게 뭘까요?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누가 돌봐드릴 것인가 하는 거 아니실까요? 자녀분들은 다들 바쁘시고 며느리나 사위분께 부담 주시기도 미안하시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시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고요. 이런 걱정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준비한 정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가 돌봄 서비스가 크게 확대된다고 하네요. 지금도 장기요양보험이 있긴 하지만 혜택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등급을 받기도 까다로우시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양성해서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늘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 시간도 늘리고 이용료 부담도 줄여드리겠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루 4시간만 돌봄 서비스를 받으셨다면 앞으로는 6시간, 8시간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지금보다 줄여서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간병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네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0만 원 이상 드시잖아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정말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새 정부에서는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보험에서 지원해주시면 가족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 간병비가 300만 원이라면
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시면 본인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 지원 정책도 새롭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집이 오래돼서 불편하시거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계보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기, 문턱 없애기,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꾸기 같은 안전 개조 공사를 지원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대상자도 늘리고 지원 금액도 늘리겠다고 하네요. 또한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도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정책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공공신탁제도라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집을 국가에서 관리해드리고 그 수익으로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예요. 지금도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집을 공공신탁에 맡기시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에는 계속 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자녀분들에게 상속되니까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경로당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고 하네요. 지금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급식 서비스를 더 좋게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늘리겠다고 해요. 단순히 밥만 드시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활동, 디지털 교육 같은 것들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도 현대화해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모든 변화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필요한 돌봄을 받으시면서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정책들이 모두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분명해 보여요.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금, 의료비, 돌봄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지원책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교통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도 지역에 따라 65세 이상 버스 무료나 할인 혜택이 있긴 하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크시잖아요. 새 정부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월 교통비를 지원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비 지원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가 되었는데 매월 통신비가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통신비를 일부 지원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월 3만 원 정도 지원받으시면 기본적인 통화와 인터넷 사용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겠죠.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필요한 정보도 찾아보시고 은행 업무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문화생활 지원도 늘어납니다. 현재도 문화누리 카드가 있긴 하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 금액도 작았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를 연간 20만 원 정도 지원해드리겠다는 계획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전기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요즘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는 월 전기료를 일부 지원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예요. 5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원받으시면 전기료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이런 작은 지원들이 모이면 한 달 생활비가 상당히 절약되실 거예요. 교통비 5만 원,
통신비 3만 원, 전기료 지원 3만 원만 해도 월 11만 원. 1년이면 132만 원이 절약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생필품 할인 혜택이 확대됩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어르신들께 추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 매장에서 시니어 할인을 해주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쌀, 기름, 조미료 같은 생필품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런 모든 지원들을 합치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절약하실 수 있는 거죠. 기초연금 인상분과 합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새 정부의 시니어 복지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어떤 혜택이 있을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연금 부분에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완화되면 부부 기준으로 연간 72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감액이 없어지면 연간 300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부분에서는 임플란트 보험 확대로 한 개당 70만 원 정도 절약하실 수 있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200만 원 정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분에서는 교통비, 통신비, 전기료 지원과 생필품 할인 혜택으로 연간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절약하실 수 있어요. 돌봄 서비스는 비용 부담 없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이 모든 혜택들을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연간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어르신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해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지원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후 인생극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의 진행 상황과 신청 방법들을 계속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채널을 소개해주세요.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